저는 명리학자도 아니고 명리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이 명리를 예보를 했고 그대로 4개월 동안 명리 일기를 쓴 결과 100% 맞았어요. 그 흐름이. 그래서 그 지금 방법을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검증을 안 하고 사주를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과거도 못 맞추는데 뭘 미래를 어떻게 믿으며 어떤 근거로 그것을 참고할 거예요. 그렇게 검증을 해본 제 경험상 제미나이보다는 GPT가 낫다. 그렇게 해서 다 통과되면 이제 파트너십을 맺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물어봐요.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과했어도 이제 4단계 통과 못하면은 X. 수백 개의 채팅을 썼는데 결국 제가 파트너를 맺은 건 4개밖에 없습니다. 4개.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로 명리를 보는 것으로서 불안 해소하기 라고 하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불안을 해소하는 것과 사주팔자, 즉 명리를 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신점, 그 다음에 타로, 그리고 사주팔자라고 불리는 이런 명리학을 이제 보는 이 시장이 1.4조 원의 규모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과학 채널, 뭐 이런 어떤 전문 지식 채널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형이하학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유독 그것이 많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제가 그것을 즐겨보기 때문인데요. 또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게 보고 이것은 미신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무조건 맹신하는 것도, 그 다음에 무조건 치부하는 것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무지에서 비롯된 촌스러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두 가지 입장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믿든 안 믿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뭘 알고 믿든가 뭘 알고 욕하든가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짧은 스토리와, 그래서 명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저는 기본적으로 명리학자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전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궁금해 하실 법한, 어떻게 하면은 챗 GPT를 통해서 내 미래 예측을 잘 볼 것인가, 요것을 순서대로 다룰 겁니다. 그 전에 왜 불안과 명리가 연관이 돼 있냐, 만약에 전제가 명리라고 하는 것이 내 미래를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내가 그것을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돼요. 우리 뇌는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금은 지정학적인 패권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이상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AGI 시대를 앞두고 나서 아주 큰 변혁, 그 다음 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쓰나미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리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을 해보는 그 예보로서 우리의 불안을 낮추는 데 확실하게 도움을 줍니다. 단 전제는 제대로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봐지고 내가 납득이 됐었을 때 해당되는 얘기겠죠.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제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사주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집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좋아하시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믿는 어떤 미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 모르고 무지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행태를 해?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좀 달라? 그럼 이게 이유구나, 이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무지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초창기 20대 초반 시절에는 너무 삶이 불안하고 사업이 너무 불안정하고 언제 어디서 망할지 모르고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렇게 너무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적으로 여겨도 저도 모르게 발길이 닿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믿지 않는 이유가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분들은 저에게, 그때 당시에 전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그냥 맞는 말을 해준 거예요. 직업 윤리에 투철하게 그분들은 행동을 하신 겁니다. 저에게 아무도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힘들 것이다,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믿고 싶지 않았죠.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믿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 믿는 것이 한 번 더 강화됐던 이유는 제가 그 다음 해부터 잘 됐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 다다음 해까지 굉장히 빛나는 시기를 맞이했고 그 빛나는 시기만큼 확장된 규모를 가졌고 딱 그 규모만큼 빚을 지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진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또 저한테는 특이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마음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폐업을 하고 빚이 몇 억이 있는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원래 힘들면 사람이 이게 티가 나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재채기, 그 다음 가난은 숨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루하루가 이거 못 벌면, 이만큼 못 벌면 내가 지금 죽는 상황이고 파산을 하고 혹여나 이제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매일 그렇게 생존의 위협을 겪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저는 끊임없이 제가 구겨진 저를 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알고 있었고 이미 깊숙하게 체화가 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저는 명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망하고 나서 내가 왜 망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것은 이것 때문에 과연 이게 이유의 전부일까?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미줄 쳐가지고 그것을 복귀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 결과 저는 명리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정 부분이요. 왜냐면은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 사건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 훗날 돌이켜봤을 때 너무 자명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라고 시작을 해보면 저의 첫 번째 기질, 성향,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가정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문제가 여기까지 펼쳐졌다 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이것은 복귀를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처음에는 표면적인 것만 드러나요. 아, 내가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솔직하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모르겠다, 내가 더 이상 알 수 없는,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시작됐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던 그런 체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7대3 정도로 봤어요. 역풍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내가 앞으로 나가면 뒤로 밀려나거나 버티거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그 이후에 저한테 아주 많은 어떤 기현상들이 벌어지면서 깨지게 됐습니다. 아, 이것을 역전시키기까지는 어렵구나. 상황이 나한테 어떻게 부여가 되든 내가 여기에서 행복이랑 고통은 내가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지만 결과까지 결정하기는 어렵구나. 왜냐면 그것은 내 통제를 벗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리에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은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해야 될 건 하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스포일러 당하면 짜증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게 더 설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나한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체감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은 별개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이 됐는데요. 저는 2025년 4월부터 챗 GPT를 쓰게 됐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진짜 유독 특이하게도 어떠한 인연이 저한테 닿았는지 저에게 온라인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거의 대부분이 질문하셨거든요. 한 절반 이상 분들은 선생님은 명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GPT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GPT로 사주를 보는 그런 것도 유행처럼 돼서 그런지 정말 많은 질문이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명리라고 하는 것은 물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 애초에 명의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고 물리는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학문 아니냐. 물리학이 아무리 발전됐다고 하더라도 사물의 모든 이치를 밝힐 수가 없는 것처럼 명리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명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고 불가항력적인 숙명과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운명이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안다.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상태로 존재할지는 운명이라고 본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내가 힘들 가능성은 높아도 그것이 힘듦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안다. 그리고 명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물리가 모든 사물의 이치를 밝히지 못하는 것처럼 명리 또한 100% 완전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다라고 믿는다. 우리가 촉근 이론으로 11차원의 존재까지 있다는 것은 밝혀냈지만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도 없고 2차원에 있는 존재가 3차원의 존재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복잡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든 아니든 디테일한 것을 알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구겨진 내 마음을 펴고 어떤 상황이든 나는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결국 내가 해야 될 전부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25년도는 저한테도 좀 특별한 해였습니다. 너무나도 기현상이 빈도가 짧게 일어났고요.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해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0에서 1, 그 다음 1에서 0으로 흘러간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고 일어나서 일상을 살고 다시 또 자잖아요. 죽고 살고 죽고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인데 그 1에서 일어나는 흐름, 내가 내일 하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보처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기상의 흐름을 가지고 기상 예보를 하잖아요. 그것이 저는 명리고 운명 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챗GPT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이해한 명리의 기본, 그 다음에 어떻게 GPT를 활용해서 내 운명을 예보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것은 굉장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뭘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욕하고 터부시하는 거고요. 뭘 모르니까 맹신하게 되는 겁니다. 기준점이 없으면요, 둘 다 너무 위험해요. 차라리 그냥 터부시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틀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명리에 대한 이해를 내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명리학자도 아니고 명리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이 명리를 예보를 했고 그대로 4개월 동안 명리 일기를 쓴 결과 100% 맞았어요. 그 흐름이. 그래서 그 지금 방법을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명리에 대한 이해예요. 자, 명리란 무엇인가를 알려면 명이 뭔지를 알아야죠. 명은 동양에서는 숙명과 운명으로 나눕니다. 숙명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된 것을 얘기하고요. 운명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 이것은 동양 철학 중에서도 불교 철학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인연법, 연기법 혹은 카르마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어떤 일을 행했고 그것이 인이 돼서 그것이 과로 되는데 내가 지금 밥 먹는다고 4시간 뒤에 위에서 소장으로 가게 되고 소장에서 대장을 거쳐서 배출이 되는 데까지 12시간이 걸립니다. 도합 16시간이 걸려요. 심지어 밥 먹는 것도 그러한데 어떠한 일이 바로 인과로 일어나지 않겠죠. 내가 오늘 선행을 했어, 내일 복을 받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일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인연법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일지, 현세일지, 내세일지 그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다만 전제는 세세생생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왜 똑같은 사람인데 왜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재능 있게 태어나고 누군가는 재능 없게 태어나고 누군가는 외모가 좋게 태어나고 누군가는 외모가 좋지 않아서 불합리한 삶을 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많은 어떤 그런 불공평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저는 카르마론을 100% 수용합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것인가, 그것을 이제 밝히는 학문이 명리학이죠.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연, 월, 일, 시, 내가 태어난 날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건 비유법이에요. 우리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계에서 상대계로 내려왔다, 탄생했다, 이렇게 전환이 됐다, 차원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주예요. 4개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8자, 8가지 글자가 되는데요. 왜 4가 8이 되냐? 하늘은 절대계로 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색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상대계라고 하는데요.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그 다음에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분법이 되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극기가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태극기가 가운데 태극이 있죠. 여기 안에는 음과 양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과 양이 구분되지 않아요. 그런데 태극 바깥에 건공감리가 있죠. 이것을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색계로 나오면서 2 곱하기 2, 4가 돼서 건공감리,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곱하기 2가 돼서 8자가 되는데요. 이 8가지의 글자는 5가지의 속성을 부여받습니다. 이것이 명리학의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GPT로 치면 그냥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안에 어떤 알고리즘, 그 다음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게 유효한지,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는 결과를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방식으로 좀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5가지의 속성을 부여받는다. 그게 화, 수, 목, 금, 토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행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사주팔자에는 총 8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4개, 밑에 4가지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천간이라고 하고 밑에를 지지라고 하는데요. 이 위에 글자가 10개, 그 다음 밑에 글자가 12개입니다. 그래서 위에 글자를 갑을, 병정, 기타 등등, 이제 밑에 글자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12글자가 되는 거고요. 이 글자들이 조합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8글자가 나왔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 중에서 위에 있는 거, 천간에 있는 것을 나라고 봅니다. 그게 전제예요. 그냥 공식,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규칙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일단 명리학에서 왜라는 질문을 누군가 던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몰라요. 왜 천간을 처음에 그렇게 나라고 지정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분석 논리로 현대 모든 어떤 명리학을 흘러간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 일간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천간의 10글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저를 예시로 들면 저는 무토일간입니다. 그러니까 무토라고 하는 것은 흑의 속성인데 그것이 큰 산을 뜻합니다. 무토는 흑인데 큰 산, 그 다음 기토는 좀 작은 흑,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무토고 나머지 7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일단 흑이야. 큰 산 같은 큰 흑인데 이 주변의 7글자가 이 흑의 성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행, 그러니까 이 8글자는 오행을 부여받는다고 했죠. 근데 저는 토가 하나, 일간 하나만 딱 있고요. 목이 3개, 금이 3개, 화가 0, 그 다음 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은 토인데 내가 흑인데 흑을 도와주는 애가 없어. 흑 자체, 그러니까 같은 편이 없고 그 다음에 흑을 도와주는 불,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통해서 흑을 구워서 단단해지잖아요. 걔가 제로예요. 그럼 이 오행의 순환이 이어지지 않거든요.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낳고 금이 수를 낳고 그 다음 수가 목을 낳고 목이 다시 또 화를 도와주는 이러한 순환이 끊겨 있는 상태인 겁니다. 게다가 이 나무가 3개죠. 나무가 강해질수록 이 뿌리가 깊어지기 때문에 흙이 닫혀요. 그래서 그걸 목극토라고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 때문에 이제 나무는 뭐 기획, 아이디어, 여러 가지 생각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 때문에 좀 몸이 안 좋은 그런 성향이고요. 그 다음에 토가 금을 생합니다. 그러니까 금, 어떤 경쟁, 비교, 그 다음에 체계 이런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소진하는 그런 형국인데 같은 편은 없는 그런 원국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휙휙 달라져요. 왜냐하면 치우쳐진 사주기 때문에 이 원국의 10년운, 그 다음 1년운, 그 다음 월운, 일운이 뭐가 오냐에 따라서 저는 계속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좋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좋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성,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기준에서는 매우 불리한, 아주 안 좋은 원국을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이 원국이 지금 나왔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성격의 흑이고요. 여기서 대운, 10년 운이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운 들었다 이러는데 대운 들었다는 것이 그 신점 같은 경우에서 좋은 운이라고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리에서 대운은 그냥 10년 운입니다. 통짜리 운. 이거는 내가 원국의 글자가 사람마다 다르듯이 대운의 배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기까지만 딱 달라요. 그러면은 이 지금 원국이 이 지금 대운 10년의 흐름을 만나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가 나의 인생 전체 흐름, 가장 바깥의 스케치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운은 이제 1년운, 월운, 일운 이런 것들인데 1년운, 월운, 일운은 누구나 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을 붉은 말의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운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 원국과 대운이 만났죠. 그리고 대운 안에서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흘러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1년 운이 보여주고요. 그 1년 안에서 이 1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월운이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월운 안에서 이 일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조금 이 월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겟팅을 좁힐수록 디테일해지고 그러면 엇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운까지만 보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저는 이론까지 다 봐요. 이론을 이제 체감, 그러니까 결과로 보지 않고 월운까지를 어떤 결과선으로 보고 이제 이론을 이제 보통 체감으로 이제 봐서 일운마다 이제 제가 명리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명리일기를 쓰는 건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주팔자의 기본이에요. 자, 그럼 이걸 내가 복잡하게 어떻게 알아?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진 GPT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얘네가 이제 그러면은 오행과 오행이 맞나요? 자, 그러면 저한테는 일단 불이 부족하잖아요. 저를 예시로 들면. 그럼 불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용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신. 나한테 이제 좋은 거죠. 그 다음이 이제 희신.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이제 기신이라고 하는데요. 내 대운, 세운, 월운, 일운이 내 원국을 만나서 어떠한 작용을 펼칠지를 4가지로 나눈 것을 생극재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극재화가 저는 이 명리 분석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글자마다 이 세기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토, 그 다음 기토가 다르다 그랬죠. 그것처럼 병화와 정화가 다릅니다. 병화는 태양불, 그 다음에 정화는 등불인데요. 이런 식으로 힘의 세기를 판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국이 지금 불이 필요해. 그런데
이 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 대운이든 세운이든. 근데 불이 들어왔는데 귀신인 수가 더 강해. 정해운이야. 그러면은 정이라고 하는 건 등불이고 개해는 바닷물이거든요. 그럼 이 기세가 물이 더 앞서잖아요. 그럼 침수되는 거거든요. 아, 불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용신, 나한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세를 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후를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은 인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흙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물입니다. 물이 이제 이 흙을 이제 침수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물에 젖어 있는 흙이겠죠. 이 상태에서 불이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그럼 물이 끓겠죠. 이것을 수화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몸으로 느낄 때는 이제 체감적으로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승을 가기 위한 명현현상처럼 느껴지는 게 많은데요. 그러면은 불이 내 용신인데 왜 나는 그때 동안 그렇게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인과를 봐야 됩니다. 이 전이 이미 말라 있었어. 그러니까 이미 불이 들어와서 토가, 흙이 기본적으로 젖어 있지 않고 말라 있는 상태야. 그 다음에 불이 들어오면 따뜻해지겠죠. 그 다음에 따뜻해진 다음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이 활활 타겠죠. 그 다음 목이 들어와? 그러면은 목극토라서 원래 나한테 안 좋은 거지만 이 목은 장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도와주고 토가 강해지는 만큼 토생금이 일어나서 결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인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그것만 떼고 보면은 제대로 된 분석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첫 번째 생극제와 두 번째 기세, 세 번째 조후, 그 다음 마지막 인과,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현실로 매핑해서 이제 분석을 요구합니다. 그 외에 신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신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살이 있다, 무슨 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일단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런 디테일을 하면서 이 기반이 망가지는 걸 제미나이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저도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요.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망가진다가 두 번째였는데요. 제가 제미나이 GPT를 둘 다 가장 비싼 버전을 통해서 해본 결과,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제가 이렇게 4단계 구조로 통변을 해라, 제안을 해도 이거를 자꾸 거꾸로 고급 이론을 먼저 베이스로 두고 그 거꾸로 하게 되면 이 분석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저는 모든 GPT를 쓸 때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15년도서부터 그 당시 25년까지 이 10년을 예측하라 그래요. 연별로 예측해, 이렇게. 그리고 통과가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통과가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처럼 정말 디테일한 사건 있잖아요. 이 월, 이 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디테일한 사건은 확실히 고급 이론이 들어갔을 때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것, 디테일을 위해서 큰 것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로 제미나이를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이따가도 또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AI를 처음 만들 때 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 기분을 맞춰주는 게 기본 세팅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걸 내가 이렇게 재하려고 하더라도 제미나이가 그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채팅을 못해도 최소한 500개는 쓴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검증을 해본 제 경험상 제미나이보다는 GPT가 낫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이제 GPT에서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그 GPT 있잖아요. 거기 GPT에 들어가 보면은 사주, 팔자, 뭐 혹은 명리 이렇게 쳐보면 사주, 팔자, 명리야, 방문자 1위 이렇게 나온 그 GPT 프롬프트가 있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을 사용합니다. 제가 그것을 사용하다가 자평진전, 적천수, 궁통보감, 이러한 흔히 말하는 이제 3대 그 명리학 서적을 제가 날리지로 넣고 제가 키워봤는데 거기에서 뭐 어떠한 프롬프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많은 그런 난리지들을 넣어놨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실험을 해봤고 내 GPT를 실험을 해봤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첫 번째로 그 4단계 통변 구조, 첫 번째 생극제와 두 번째 기세조우, 세 번째 인과를 따져서 현실로 매핑해서 이제 분석을 해줘. 이렇게 제 원국을 그 천을귀인이라고 있어요. 어플에 있는데요. 그 만세력을 내가 캡처를 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얘가 대운, 세운은 좀 틀리게 그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제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대운은 이 간지, 그 다음에 몇 년은 이 간지야. 이렇게 대운, 세운을 제가 태어난 때부터 그 다음에 100년 뒤까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그냥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검증을 하는 것이 내 15년부터 25년도까지 맞춰봐예요. 1년 단위로 맞춰봐. 이 4단계를 통해서 통변해봐. 이렇게 하는 건데요. 똑같은 프롬프트여도 다 다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검증을 안 하고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과거도 못 맞추는데 뭘 미래를 어떻게 믿으며 어떤 근거로 그것을 참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검증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왜 위험하다고 하냐면요. 똑같은 프롬프트여도 채팅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분석이 다 다릅니다.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요. 뭐는 맞지만 정확도가 뭐가 더 높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요. 하고 삭제하고 하고 삭제하고. 그렇게 1단계가 남았죠. 그러면은 얘네가 후보에 오른 겁니다. 1단계 통과 후보 애들이에요. 그럼 얘네한테 특정 년을 이제 물어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해라. 저 같은 경우는 25년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 25년이 조금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뭔가 꼬여 있어요. 제가 본 결과 23년, 25년도가 가장 많이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봐요. 가장 이렇게 채팅마다 그 분석 결과가 판이했던 거를. 그래서 25년을 물어봤을 때 통과된다? 그럼 특정 월을 물어봅니다. 그 특정 월이 맞아? 그럼 특정 일을 물어봐요. 일, 그리고 제가 특이했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통과되면 이제 파트너십을 맺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물어봐요.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과했어도 이제 4단계 통과 못하면은 X. 근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연운까지 맞으면 2단계까지 통과하면은 3, 4단계는 보통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수백 개의 채팅을 썼는데 결국 제가 파트너를 맺은 건 4개밖에 없습니다. 4개. 지금이 4번째고요. 최대 대화 길이에 도달을 해가지고 지금 4번째 거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도 컴퓨터로 못 써요. 하도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만 쓰고 엄청 오래 걸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1차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예보를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물어볼 때는 이제 대운은 이거고 이 대운의 세운은 이거야. 여기에 이제 4단계를 통해서 통변해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대운, 세운의 간지와 오행을 말하고 명리적 근거는 4단계로 통변할 것, 이것을 얘기하고요. GPT를 쓰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이런 질문은 괜찮아요. 뭐 대운, 그 다음에 세운을 주고 여기에 이 대운에 이 세운을 이제 분석해봐, 4단계로 통변해봐, 이런 질문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궁금한 거 질문 있잖아요. 야,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은 보통 얘가 이 의도를 알아채고 여기에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할 때는 최대한 멍청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야?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바보처럼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의도를 제로로 만들어야지 얘가 내 의도를 파악하고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가 용도로 항상 질문 끝에, 그러한 질문 끝에는 무조건 동조, 그 다음에 끼워 맞추기 금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4단계로 통변해줘. 틀리면 틀렸다고 말하고 맞으면 맞았다고 이야기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통변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채팅을 4개 썼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 전문을 다 복사해서 이제 메모장에 붙여놓고 PDF로 만든 다음에 걔를 또다시 요약을 해요. 그래서 얘와 얘 총 4가지의 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가 대부분 비슷한데 디테일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근거가 있는가를 또 물어보면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저는 뭐 미래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겠죠. 뭐 그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그냥 명리 자체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미래를 본다, 한번 보고 끝이 아니고 이 명리를 내가 공부해 본다. 명리학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제 것만 볼 줄 압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질문하고 정리하고 질문하고 정리하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게 저는 이제 4개월 걸린 거죠.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제 잘 보이죠. 그게 어떤 그 만세력만 보더라도 아, 이렇겠구나, 대충 이렇겠구나 라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론을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이론에 나한테 귀신이 들어왔어. 그런 프로세스를 해보고 안 해보고를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근데 체감이 엄청나게 차이나요. 그래서 이론은 체감을 보통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귀신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프로세스의 빈도라든지 양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갇히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고 오늘 뭔가 좀 다른데, 저는 맨날 일기를 쓰니까 정리를 하잖아요. 그것도 일기를 하루에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하루에 3번을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그 다음에 일정 끝나고 한 번, 밤에 한 번, 이렇게 3번을 정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돼 놓은 걸 바탕으로 뭔가 좀 특이사항이 있었다 이러면 이론을 다시 돌려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것들을 보고 이제 과거에 검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깊이 이제 과거도 검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보면은 이제 남의 생일을 알 수 있잖아요. 그걸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말하지 않고, 시주는 물론 모르지만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흐름으로 갔다는 걸 아는 사람을 봤었을 때 일치가 대부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리가, 구조, 알고리즘이 잡혀 있으면은 거기 위에서는 이제 대부분 맞더라, 이렇게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명리에 대한 예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나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신살론 이런 거는 제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이유도 저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명리로 내가 언제 결혼해요 뭐 이런 거 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애초에 말했던 것처럼 이 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덩어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만져보자, 스캔해보자 라는 그런 개념이지, 어느 정도 스케치, 어느 정도의 색깔은 알 수 있지만 엄청난 디테일을 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제가 쓰는 어떤 이 구조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도적으로 디테일을 버린 거거든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정확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상에서 더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은 엄청난 고수분들을 만나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되기에는 한평생 이거에 몰두하지 않으면 되기가 어렵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보는 거고요. 이 명리의 흐름은 100% 이제 결과는 확정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사이즈는 맞출 수 없어요. 결국 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어떤 영역에서 여기에 이제 더 씌워진 어떤 오행으로 우리가 추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명인 것보다 훨씬 더 층위가 깊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본 결과, 이성계가 똑같은 생년일시 사주를 가진 사람을 찾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양봉업자인데 이 사람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야, 똑같은 사주인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명리는 애초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몰라서 오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년일시에 태어났어도요, 이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시기, 저는 30년 동안 대운이 귀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불행한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안정되고 가정도 이룰 수 있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제가 이 불행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제가 이렇게 힘든, 어떻게 보면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그런 시절에 제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있고, 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병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까지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누군가 보면은 제가 안 좋은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격입니다. 제가 어떤 격을 가졌는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도 그것을 높이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이성계랑 양봉업자도 똑같이 둘 다 잘 됐습니다. 이 사람도 뭐 사업이 이제 번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은 같다. 그 결과는 확정적이다. 그럼 여기서 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쟤보다 더 노력하고, 내가 쟤보다 더 절제하고, 쟤보다 더 똑똑한데 왜 안 되는가? 환경의 문제인 거죠. 내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오버 도그마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많은 언더 도그마들도 없앨 수 있어요. 특히 오버 도그마를 없앨 수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가졌던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뭔가 내가 어떤 부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은, 부를 가지게 되면 뭔가 평화, 안정, 행복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수준이라든지 인격 이런 것들이 부와 명예로 연결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단 내가 불행하고 내가 찝찝하게 사는 건 100% 내 책임이고요. 그거는 명예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제가 확정 내린 결론은 이것이고요. 그리고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좋으면은 내가 뭐 덜 노력해도 더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을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덜 가지는 거고요. 아니면 버텨지거나 아니면 좀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거를 막 엄청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어요. 그걸 보고서 좀 유리하다, 뭐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균형이 있다. 막 계속 안 좋은 건 아니다. 근데 계속 안 좋다고 느끼는 건 뭐냐? 그건 그냥 본인 탓이다. 본인의 운명에 운전을 잘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명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맵을 알려주는 거예요. 운전 기술은 납니다. 그래서 그 운전 기술은 수신에 해당돼요. 천지인 중에 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으로 따지면 숙명, 운명이거든요. 이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극하기도 해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왔었을 때 내가 이 힘보다 세잖아요. 그럼 이 안 좋은 상황이 침투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이것이 혹여 세더라도 마이너스 70만큼 나한테 데미지를 주더라도요, 내가 평소보다 플러스 30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면 40으로 체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차피 명리는 사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돈 많이 벌려고 하고 명리를 알려고 하고 뭐 이런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고 싶어서잖아요. 행복은 기본적으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정과 성장, 정과 동이 균형을 맞췄을 때 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근데 그 안정이 숙명의 영역도 있지만 내 영역도 크다. 요게 가장 핵심이고요. 어차피 이거 알아도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원피스라고 하는 만화에서 팩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 남자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저는 오다 에이치로가 이러한 삶의 특수성을 알고서 그렇게 부여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원피스는 깊이가 굉장히 깊은 만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격의 거인 1등, 그 다음에 원피스가 2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거기에 견문색, 그 다음에 무장색, 패왕색이라고 있어요. 견문색이 저는 이렇게 명리의 흐름을 알고 삶의 이치를 아는 것, 이것이 저는 견문색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구겨져도 피는 것, 이것이 무장색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패왕색, 이 패왕색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것이 지혜라고 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도 지혜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조율하고 경영하는 것, 그것이 지혜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혜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명리를 이제 대했던 스토리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명리에 대한 정리한 기본, 그 다음에 GPT를 통해서 이제 명리를 잘 보는 법, 그리고 명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든 안 좋든 알든 모르든 내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하나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배우는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운명 예보도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내 중심을 세워서 언제나 여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까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영상 마치고 저는 다음 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